늙어가는 여자는 손수 만든 나물 반찬을 교회 사람들에게 선보이며 생활에 재미를 붙인 듯 보였다. 교인들이 금석을 향해 여자에게 잘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늙은 여자의 후견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긴 사설을 붙여가며 훈계를 놓았다. 여자는 동네를 아슬랑거리며 금석이 후레자식이라고 선전이라도 하고 다니는가 보았다. 여자와 연락이 닿는 자식은 그나마 금석뿐이었다. 여자는 금석을 불효자식으로 만들어 비난을 받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아무런 지장이나 해를 주지 않는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와 한패가 되어 금석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여자의 입장이었다. 당신들이 노인네를 책임질 거요? 라고 금석이 따져 물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자를 도맡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여자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즐겁게 보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들을 엉망으로 지내고 있었다. 여자는 예전부터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몸부림을 쳤다. 사람의 심리란 상대가 나에게 의지하려 들면 들수록 상대를 귀찮다고 여기며 상대가 나에게 초연하면 초연할수록 상대에게 끌리는 법이었다. 그것은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했다.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기 전 금석은 농수산물센터에 가서 채소를 떼어다 파는 일을 했다. 세상은 푸성귀를 주로 먹던 옛날로 돌아가 있었다. 육류보다는 채소를 먹어야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추세에 따라 시작했던 채소 장사는 물건을 제때에 모두 팔지 못하여 손해가 많았다. 사람들은 시든 채소를 덤으로 준다고 해도 반기지 않았다. 과일을 필수로 섭취해야 한다고 짓거려대는 방송 덕택에 금석이 과일을 떼기 시작하고부터는 손해가 더 커졌다. 과일의 원가가 채소보다 비싸기 때문이었다. 금석은 속이 골거나 꼭지가 마른 과일을 떨이로 팔았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죄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 속이 물크러진 과일을 사갔던 사람들은 더 이상 트럭으로 과일을 사러 오지 않았다. 과일을 팔러 다니던 사이사이에도 금석은 고물상에 나가 일당으로 일을 했다. 건물 청소부를 하며 몇 달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금석은 이 일을 오래 다니지 못했다. 고장난 몸을 이끌고 갖가지 일을 전전해 보았으나 되는 일이 없었다. 사실상 금석은
어린 시절부터 일을 했었다. 그것은 거의 불황과 같은 생활이었다.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보았으나 습관처럼 금세 일을 그만두었다. 찻잎에 거미줄을 걷어내는 정도의 빈약한 세월을 그럭저럭 지나왔을 뿐이었다. 노점 트럭을 팔고 난 후 찾아갔던 내과에서 금석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라는 말을 흘렸다. 내과 의사가 정신과 검진을 권유한 것은 적절했다. 정신과에서는 금석에게 우울증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석은 내과 치료와 더불어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야 되었다. 그 즈음에 여자와 함께 살던 남자가 죽었다. 혼자 된 여자는 금석을 천하의 쌍놈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어쩔 수 없이 금석은 여자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여자를 들일 형편이 되지 않아 금석은 한동안 갈팡질팡했었다. 금석과 여자의 공통점은 갈팡질팡하는 데에 있었다. 여자는 금석을 자식으로 대함에 있어 갈팡질팡해왔고 금석은 그런 여자로부터 등을 돌리고 싶다는 마음 한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해왔다. 여자와 연락 없이 지냈던 때에는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었다. 그때는 여자를 보고 살아야 할지 보지 않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여자가 금석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금석의 집으로 여자를 데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자는 돈을 어마하게 써대는 요마가 되어 있었다. 금석에게 오기 전부터 여자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던가 보았다. 여자는 걸핏하면 병원에 들락날락해야 했다. 금석은 여자를 책임지기 싫었다. 여자가 어릴 때의 금석을 보살피지 않고 팽개쳤듯 금석도 그래야 될 것 같았다. 금석의 무의식이 너도 여자처럼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여자에게는 금석 말고도 다른 자식들이 있었다. 이부 형제들이 있는 데다 의부 자식까지 합치면 굳이 금석만이 자식이랄 수 없었다. 금석의 아버지는 여자의 두 번째 남자였다. 금석의 아버지가 죽자 여자는 새로 만난 남자와 그 자식을 보살피러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여자가 금석에게 말했다. 그동안 너를 키워준 것만 해도 네가 나에게 감사해야 될 날이 올 거다. 다른 여자 같았으면 벌써 다른 데로 가버렸을 텐데 나나 되니까 너를 키우며 한동안의 세월을 보낸 거야. 수년이 지나 금석이 여자를 찾아갔다. 금석이 20살쯤 되던 무렵이었다. 잠깐 밖으로 나온 여자가 금석을 향해 양양한 어투로 말을 뇌까렸다.
너를 생각해서, 너한테 못다한 정을 생각해서 그 애를 정성껏 키우는 것이지. 여자가 떠날 당시 금석은 보살핌이 필요했던 아이였다. 여자는 금석이 받아야 할 것을 제멋대로 끌어다가 다른 아이에게 주고 있었다. 금석은 그따위를 원한 적이 없었다. 돈을 야금야금 먹어대는 여자 때문에 금석은 도무지 생활을 펼 수가 없었다. 여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오던 날이었다. 아내가 아이를 방치한 채 집을 나가 강간무소식이어서 더욱 금석의 화가 솟구치는 날이기도 했다. 생활이 피폐해진 것이 갑자기 등장한 객식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뒤에 따라오던 여자를 향해 금석은 마구 욕을 퍼부었다.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자 금석은 꾸물거리며 뒤따라오던 여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작정하고 그런 행투가 나온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저도 모르게 뻗쳐나온 보복 같은 것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여자를 밀쳐버리는 것으로 그치고 싶지 않았다. 그 납백이나 머리통을 후려 갈기고도 싶었다. 예전의 여자는 툭하면 금석에게 손찌검을 했었다. 금석은 어린 시절 자신이 느꼈던 슬픔을 여자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석이 비위에 거슬릴 때마다 여자는 채찍을 갈기듯 금석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그러다가 분노가 끓어오르면 금석을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머리를 짓밟을 때도 있었다. 금석이 무엇인가를 사달라고 했을 때 여자는 대답 대신 그를 건물 뒤로 끌고 갔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자가 금석의 뺨을 철서덕 갈기기 시작했다. 금석이 맞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다가 여자의 긴 손톱에 눈이 찔렸다. 금석이 눈 흰자 위에 빨간 빗살을 갖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결이 약해졌을 뿐 빗살은 없어지지 않았다. 다행히 사람들은 그것을 안구에 선 핏발 같은 것으로 여겼다. 피곤한 날이나 샤워를 하고 난 직후 눈에 충혈이 생겨서 그런 것으로 인식해 줄 때면 조금은 안심이 됐다. 눈에 박힌 상처 때문에 금석은 상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버릇이 생겨났다. 때문에 금석은 정서장애를 앓았고 그 이후 일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